5번입니다. 같이 봐요. 5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뭐라고요? 평가라. 평가가 먼저죠. 평심 맞는 편이죠.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요거는 뭐 그냥 무조건 맞는 표현인데, 자,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64페이지 거기 환지 처분 관련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아시겠죠? 자, 우리가요 여기서 이 얘기예요.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잖아요. 여기에 뭐 했습니까? 인가 받기 위한 절차. 원래는 공고, 공람, 의견, 통보 요건데 여기서는 공고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통지. 그죠? 통지, 공람, 의견서 제출, 반영 여부, 통보 요거잖아요. 여기서 쓰면 요거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공람시키고 얼마 이상? 10회 이상. 그 다음에 열어보고 나 의견 있어. 내 땅 위치가 왜 그래? 의견 제출하고 인가권자가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통보하죠? 얼마 내에? 60일, 60일. 숫자는 뭐 거의 안 중요해요. 60일. 하여튼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있는 한처분 절차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환지 계획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3번 내용이 공람기관에 여기죠? 여기 공람기관에 의견을, 그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 아까 전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환지는 다음날 가봐야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음 날짜가 안 나와야 되지만 받는 거는 다음날 받는 거니까 다음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종전에 토지로 온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 말이죠. 종전처럼.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가 있다. 최초에 만든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배운 거잖아요. 다 맞는 거니까 결국은 5번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5번은 답이 아닐 것이야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거거든. 그때는 이렇게 5번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5번 지문은 또 두 번 다시 나올 그런 지문은 아닙니다. 아니,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내용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안 나와요. 올해는 걱정하지 마세요. 6번 환지 계획 작성 기준 특례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2번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임차권 동의 없이 하면 틀려요. 3번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다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 너무 작아 돈 먹고 나가 라고 직권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아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제외는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참 이게 좀 이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진짜 이거는 좀 야비한 질문이죠.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이지 지목은 안 들어가요. 아, 야비하죠, 그죠? 위치, 면적, 지목 들어가 틀렸습니다.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적응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공공시설은요, 뭐 그게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이든 일반 무슨 공공기관 건물이든지 간에 옛날에 없었던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옛날에 있었던 면사무소가 그죠? 다른 곳 동사무소로 이름 바뀌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종전의 위치에 그 위치에 최소한 있지 않는다 얘기예요. 위치는 다른 그 아파트 대단지 쪽으로 위치, 그렇죠? 반드시 그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위치에 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위치대로 그대로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적도 옛날에는 땅이 많았으니까 면적이 크다 아니면 면적이 작다 구였지 말고 기존에 새로 들어오는 그 위치 아파트 주변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그죠? 건축물과 건물에 맞게끔 주차장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존보다 넓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지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목도 옛날에 돼지면 지금은 돼지겠지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목자가 들어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틀린 건 맞는 거니까. 5번 보류지 중 채비지로 정하여. 맞죠? 먼저 환지로 안정은 일단 환지로 안줬고 남겨뒀다. 보류했다. 보류지. 보류중이 공공시설 용지하고 채비지죠, 그죠? 보류지 중 일부가 채비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7번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할 때 한번 요약집 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틀린 것들 찾아가면서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넘깁니다. 대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7번 읽어주시고 8번은 입체환지 따른 주택 공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령은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개발법이에요, 개발법. 주택법은 주택법이고 개발법은 별개의 별개. 그러니까 개발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공급하는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법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아요. 주택법은 주택법으로 하고 우리는 개발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주택법상 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우리 개발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겠다. 주택법은 우리 개발법에 들어오지 마라. 답 1번이죠. 2번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 한 명이 여러 개 있다. 그래도 한 개죠. 다 똑같아. 1주택 공급하고요. 3번은 뭐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등을 공유도 무조건 하나죠. 1주택만 공급하죠. 4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위치한 하면 안 됩니다. 위치하지 아니한. 5번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정할 수 있다.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은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자 요약집 63페이지 있죠.
3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니은이지, 니은 밑에 박스 있죠? 환지 지정된 요거요.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저를 보세요. 그냥 처음에 하나에서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늘어나는 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게 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복습할 때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내가 풀어준 의미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 있는 내용 읽어주시고 한번 보시면 답 나옵니다. 뭐 분할해서 증가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10번 잘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토지 부담률 산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자, 63페이지 맨 밑에 상가로 4번에 있어요. 1번 시행령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지 계획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부담률을 산정을 해야 된다. 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면적식이니까 그렇죠. 면적식. 뒤에 가면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2번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번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하고 4번 소유자의 3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틀렸죠? 5번은 계산 공식입니다.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렇구나 끝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5번 봐요. 5번 잠깐만. 10번에 5번 지문 환지 계획 획자에서 기억 빠졌네.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보류 면적의 보 동그라미 시행자 할 때 행 동그라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과 또 시행자 하여튼 행자 되는 건 전부 다 시행자 무상 시행자 소유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모 환지 계획 구역의 환 동그라미 시행자의 행 동그라미 그러니까 행은 똑같죠. 공식이 요거요. 분모가 뭐라고요? 환 빼기 행 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입니다. 요거 행은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완행 보행 너 완행 타고 갈래? 걸어갈래? 완행 보행 완행 보행 분모가 더 좋죠? 환 빼기 행 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이걸 알아야 11번을 풀어요. 그렇죠? 11번 토지 부담률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자 환 얼마야? 환 얼마죠? 20만 빼기 여러분들 요거 풀 때요 계산기로 풀어도 돼요. 계산기요 일반적인 계산기지 공대 애들이 쓰는 계산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돼요. 행 얼마요? 두 번째 2만 세 번째 3만 그죠? 행 되는 거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 2만 세 번째 행도 있죠? 합하니까 3만이죠? 20만 빼기 3만 분의 보 10만 6,500 10만 6,500 빼기 3만이죠? 곱하기 얼마요? 100 저를 봐요. 요 11번 문제가 계산 문제가 딱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저를 봐요. 첫 번째는요 정답이 50%였어요. 50% 쉽잖아요. 요거는
자, 두 번째는 정답이 뭐냐? 40%예요. 됐어요? 세 번째는 정답이 뭐냐? 45%예요. 그죠? 이 문제는요, 45%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정답을 해놓고 만든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10만 6,500이 안 나와요. 이렇게 먼저 할 리 없잖아요. 정답을 45%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 얼마요? 10만 6,500을 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로 풀면 돼요. 계산기로. 자, 계산기 꺼냅니다. 해봐요.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꺼내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휴대폰 꺼내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큰일 나요. 바로 꺼내는 순간 나가 있어. 3년 동안 못 보면 시험 못 봐요. 자, 20만 빼기 3만 얼마요? 17만, 그죠? 17만. 자, 10만 6,500. 됐죠? 빼기 3만 얼마요? 7만 6,500. 해보세요. 7만 6,500 나누기 17만 곱하기 100 해봐요. 얼마 나와요? 44%? 그래서 요거는요, 이 정답을 딱 미리 정해놓고 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죠. 12번.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과 권리가액이 맞게 짝지어진 게 뭐냐? 자, 비례율을 물어봤지만 권리가액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왜? 권리가액은요, 비례율을 모르면 못 구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권리가액을 물어본 적은 없지만 나왔으니까 비례율을 구한다 생각하고요. 자, 비례율의 공식이 뭐냐? 물론 여기 해설지 있지만 요약집 잠깐 보세요. 요약집 62페이지 2페이지 펴보세요. 폈습니까? 거기 중간에 평가식 비례율 나오죠, 그죠?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빼기 총사업비 곱하기 100. 어차피 공식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저를 봐요. 이거잖아요. 이리 하세요. 환지 전 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얘는 다시 말하면 환지 후, 이렇게 환지 후. 환지 개발하기 전, 환지 전, 개발한 이후, 환지 후. 빼기 뭐라고요? 총 사업비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환지 전 분해, 환지 후 빼기 총 사업비 곱하기 100. 됐죠? 그러면 자, 이 문제 12번에서요. 자, 환지 전 얼마예요? 40이죠. 40. 보자고요. 자, 40분의 환지 후 80이죠. 80 빼기 총 사업비 얼마예요? 20이죠. 20 곱하기 100인데 이게 40분의 얼마죠? 60이잖아. 이 40분의 80이면은 몇 프로요? 200%죠, 그죠? 40분의 40은 100%죠, 그죠? 40, 60이니까 150%죠. 그냥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문제가 말 그대로 비례율이 얼마냐? 그럼 얼마요? 150%예요. 그러면은 뭐 요것만 딱 구해도 정답은 3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요, 150%를 최소 2개, 3개 해놨어야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요, 권리가액은요,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에요. 얼마죠? 환지 전.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얼마요? 40억. 요거. 분모. 요거. 이것은 얼마요?
요것에 150%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분모의 150%가 권리가격입니다. 얼마죠? 60%. 40에 1.5배니까. 그죠? (60%가) 권리가격이니까 60억. 큰일 났다. 권리가액이니까 60억. 요건 150%고요. 하지만 이제 권리가액을 한번 안 물어봤지만 나온 김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비례율을 물어봤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단 비례율을 구해야 돼. 구한 다음에 분모의 150% 하면 돼요. 150%. 하지만 비례율만 확실하게 일단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환지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요건 요약지 보시면 맨 뒤에 해놨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자, 66페이지 있어요. 1번 환지 예정지 처분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환지 계획 인가 후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한다.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 마음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공사 착수가 되면 요 지울게요. 착수가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자,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 검사 받죠.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누구다? 그렇죠. 무조건 지정권자. 준공 검사 받으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합니다. 누가? 똑같이 지정권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본인이 사업 시행자라면은 그냥 바로 본인이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안 받겠죠? 바로 공사 완료되면 공사 공개해버립니다. 이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그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같은 경우에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받아라. 준공검사를 물론 여기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공사 완료 공고는 합니다. 여기 절차를 해요. 여기에서 공사 완료 일단 뭐 한다고요? 공고하고 요 공고는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공고고 여기 공사 완료 공고는 지정권자가 사업이 끝났다 공고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중 이런 말 나오면 앞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나와. 준공검사 받기 전 공고니까 공고하고 또 뭐 합니까? 그 내용을 뭐하죠? 공람시켜서 의견을 받는 절차가 거칩니다. 왜? 준공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의견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겁니까? 실시 계획대로 똑바로 했나 안 했나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의견을 받아가 고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얼마 이내에? 떨어지면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시킵니다. 그럼 환지 처분하겠다고 공고하면 돼. 그죠? 네.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공고하라.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이다. 그러면 본인은 준공검사 받지 않죠. 공사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자기가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난 다음 이때부터 뭐예요?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한다. 하겠다고 뭐예요? 똑같이 이렇게 공고만 하면 된다. 하면 언제? 다음날 소유권 넘어간다.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다. 얘는 요 다음날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요때 이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 넘어가죠. 권리 변동되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이죠?
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사 착수 후에 완료하기 전에 이미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사람에게 소유권은 한참 뒤에 있는 거니까 주지 말고 사용 수익권만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은 공사 착수 완료하기 전 이때 언제까지? 다음날 되기 전 이때까지죠. 이때 뭐라고? 이게 바로 환지 예정지죠. 지정하는 것은 시행자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하는 거 아니죠. 이 문제. 지정되면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합니다. 이 날이 뭐냐?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아니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아니면 장애물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지정한 사용수익 개시되겠죠. 언제까지? 그것까지. 뭐만 하죠? 사용하고 수익만. 단 채비지. 채비지는 사용수익은 당연한 것이고 뭐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때 소유권은 환전 공고일 다음 날 넘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때 처분하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이후 등기까지 맞춰야 돼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뭐요? 마친 때죠.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고 후 지체 없이 촉탁 또는 등기하죠. 아시겠죠? 등기하죠. 예. 네. 먼저 등기소에 통지한 이후에 하죠. 요거 일단 여기까지 큰 틀은 이래요. 요거 60일. 요 통보 얘도 60일. 아시겠죠? 그 외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그 얘기예요. 1번은 지정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2번 또는 어죠. 만약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임차권자도 아울러 지정하는 것이지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환지 부지정할 때, 그렇죠? 그때 신청 동의할 때 그때 동의받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지정하는 겁니다. 동의받는 것이 아니에요.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그 지정 처분을 공고한 날 다음 날이 아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이잖아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틀렸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옛날 거죠.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저까지 공고된 날이죠. 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옛날과 같은 종전 같은 권리를 똑같이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답 4번이네요.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을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사용수익 개시일, 사용수익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서 그날부터 사용수익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취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1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존속한다. 그렇죠. 2번 환지 예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옛날 거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킨다. 이거는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냥 사용 수익권만 잠시 주는 겁니다. 소유권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전시키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는 아예 사용 수익이 안 되는 것이죠. 3번 답 2번입니다. 틀린 게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한다를 뭐라고요?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4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 수익 물론이거니와 처분할 수도 있다. 5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을 공고할 때까지 누가? 그렇죠. 방치하지 말고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관리를 하면은 된다. 까지 하고 3번은 여러분이 잘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3번 여러분이 복습할 때 한 문제만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환지 처분입니다. 5절. 자 몇 문제 안 돼요. 1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경우 잘 봐야 돼요. 공사 끝내죠. 그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말이잖아요. 공고, 공람 이거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뭐라고요? 이거 공고하라. 이거요. 공고. 그죠? 중앙은 관보, 지방은 공보에 공고하라.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들어봐요. 여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이때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그 뜻이죠.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한다. 맞죠?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은 항상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짜 빠지면 안 되겠죠. 4번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루지는 공공시설용지죠. 일종의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은 언제요? 다음 날에 한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필요 없어요 할 때 그냥 12시 땡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다음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다음 날 때문에 틀린 겁니다.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한다 해야 됩니다. 2번 환지 처분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면 또 나왔네. 그죠? 관보 또는 공보에 뭐라고요? 공보에 고시자가 있네. 공보에 뭘 하라는 얘기야? 공부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공고를 넣어줘요. 공고. 관보 또는 나왔네. 공사 완료 공고를 공보에 참 말이 희한하네. 그죠?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1번 문제에 1번처럼 이렇게 좀 비꼬아낸다는 게 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맞는 겁니다. 좋습니다. 2번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 맞죠? 공람 그 얘기죠. 3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장의 중간검사 누굽니까? 그냥 지정권자지. 지정권자.
이게 국장을 잘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아니고 지정권자의 중간 검사를 받은 후에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낸다. 맞죠? 국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봐요, 잘 보세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시행을 받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중간검사를 안 받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설명한 거 두 개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했지만 그거 설명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간검사를 받아도 지정권자이고 이것처럼 지정권자라면 아예 받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썼겠다 그 말이 썼겠다고 그 내용이. 예. 그러니까 앞 뒤다 틀렸다 그 말이 틀렸다고. 자, 그다음에 근데 60일 이내에 하는 거는 맞다 그 얘기죠. 그죠? 예. 하지만 중간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죠. 지정권자 시행자는. 틀렸죠? 이제 좀 안에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4번 환지 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역도 포함해라. 그냥 넘어가요. 그냥. 왜? 그 내용 중에 하나 끄집어낸 겁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또 그 내용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정해졌죠. 그죠? 정해진 거는 정해진 대로 받는다. 다음 날짜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 환점 공고 날에 다음 날 나와.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 앞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능하면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또 나오네요. 다음 날 나오죠. 그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 2번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잖아요. 수용 처분. 난 내 땅 있는데 뭘 수용 처분 당했습니다.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러면 다음 날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이 사람은 앞으로 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아닙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해야 됩니다. 답 2번.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종전 토지 존속 없어지면은 다음 날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환지 처분이 공고전이 끝나는 그 딱 12시 되는 순간 그냥 사라진다. 소멸한다. 맞죠? 4번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에 얘는 얼마 주고받고 결정했다가 언제? 다음 날 확정이죠. 확정은 다음 날짜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환지 처분 후 그 효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지환지 처분을 받는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토지의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죠. 이것도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취득은. 1번의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저당권도 다음 날 받아가지고 을구에 설정이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죠. 당연히. 틀렸죠. 3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채비지와 보루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 취득 아니죠. 채비지는 무조건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루지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해야 돼요. 4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이 결정 아니고 확정. 환지처분할 때 결정. 다음 날 확정. 다음 날 확정.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 후 지체 없이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얼마네? 14일 이내에. 첫 번째 등기소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촉탁 신청 방법으로 일괄 등기합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 14일 내라 해야 맞겠죠. 자, 5번에 채비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6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시행령은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2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지요. 3번에 시행령은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요. 4번 군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5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맨 끝에 소유권 취득이다. 뭐가 나와줘야 돼? 다음 날. 정답은 쉬운 데 썼죠.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죠. 잘 봐요. 절로 보세요. 들어보라 끝까지. 잘 보세요. 무조건 취득은 다음 날이지, 그죠? 맞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급해 너무. 잘 봐요. 잘 봐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자, 근데 이것이 요걸 원래는요 다음 날짜를 집어넣어서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이해되죠? 하여튼 다음 날인데 여기는 여기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요거 잘 봐요. 채비지를 처분한 경우 있죠. 이때는 다음 날 아니죠. 언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까지 같이 해줘라 얘기해요. 오히려 얘가 더 잘 나와요. 만약에 예지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처분된 채비지도 요거 다음 날짜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헷갈리거든요. 다 다음 날. 얘는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요거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채비지죠.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요? 다음 날. 아시겠죠? 다음 날입니다. 요건 다음 날이죠. 여기서 만약에 환지 예정지라는 말 들어가면은 또 달라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렸다. 하지만 밑에 환지 예정지라는 말 들어갔을 때까지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다음 날 아닙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다음 날 아니라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라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5번은 환지 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없기 때문에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8번 두 문제가 도시개발 채권인데 한 문제 봅시다. 자, 7번 저랑 풀고 8번은 여러분이 푸는 걸로 잠깐 넘길게요. 딱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게 맞네. 7번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이고 뭡니까? 5년 이상 10년까지죠. 틀렸죠? 2번 소멸시효는 원, 오, 이. 원금은 5년, 이자 2년. 3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주공과 이때는 공공시행자는요 채권을 매입하지 않지만 공공시행자인 토주공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그자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5번에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원래 매입 금액 하면 돼. 하다 보니까 초과했어. 그 초과한 부분은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들 요약지 보시면
여러분들 68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요약집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있죠? 중도상환. 요거 외운다기보다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되고 특히 이제 3번하고 4번이 두 개가 이게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입 의무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들은 예,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청산금 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집 65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맞죠? 2번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 결정, 그러니까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3번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아니죠. 돈 떼니까 너무 큰 거면은 일정한 지 미리미리 미날 분할 교부 내지는 분할 증서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주고 한꺼번에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4번 정답이죠.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이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자, 오늘 문제 푼 것만 이해한다면은요, 6문제에서 솔직히 최소 4문제, 5문제 해결돼요. 근데 꼭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아까처럼 매년 그런 거 아니지만 한 문제가 희한한 데 나기 때문에 문제죠. 하지만 5문제에서 4문제인데 여기 있는 문제만 소화시키면 많이 맞추겠죠. 하지만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까먹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복습하면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